안녕하세요. 소소하게 월천TV입니다. 23일자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유니드, 한화, 기아, 현대건설기계, 하나금융지주 등을 기관에서 좋게 보고 있으며 목표 주가 상향 또는 목표 주가 괴리율이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일 LG생활건강의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고 투자 의견 또한 매수에서 중립 의견으로 다수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한화입니다. (21년) 이후 아파트 분양 확대 및 대형 복합개발 사업 착공, 친환경 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1년 중 7.66조 원의 신규 수주 계획을 밝혔고 21년 3조, 22년 4.2조, 23년 5조 원의 매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1년 2,400억, 22년 3,360억 원, 23년에는 4천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화건설의 1분기 매출액은 5,870억 원, 영업이익은 341억 원입니다. 회사 측은 가이드라인 달성 가능성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도급액 1.6조 원의 5,697세대 공사를 100% 분양하였으며 하반기 중 도급액 1.23조 원의 6,388세대 분양 예정입니다. 하반기 8월에 영종도 리조트, 천안하수, 양양수리 풍력발전의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라크 사업에 대한 매출을 제외하고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실적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한화의 자회사 가치는 3.2에서 3.4조 원 수준이며 할인율은 약 39%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100% 비상장 자회사인 한화건설의 풍력, 하수처리, 수소 EPC, 복합개발 사업 성과 등이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SK그룹 자회사 SK에코플랜트는 친환경 엔지니어링 업체로 전환 후 2배 이상의 기업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다음 살펴볼 기업은 기아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49조 원으로 OPM 8.18%를 보였으며 컨센서스인 1.37조 원을 상회하면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국내 K8 등 고가 차종의 판매가 확대되었고 미국 판매 물량이 증가하고 인도 코로나 재확산 이후 6월 회복세의 가시화 등 중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스포티지, EV6 등 주요 모델 출시가 이어지며 신차 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반기 생산 차질 물량의 연중 회복이 기대되며 EV6는 당초 계획 대비 일부 지연이 있었으나 예약 물량 중 상위 트림 차종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 성공적인 런칭과 가파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목표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EPS 13,864원에 타겟 PER 10배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목표 주가는 83,000원으로 현주가 53,500원 대비 55.1%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은 707억 원으로 컨센서스인 597억 원을 18.4% 상회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제품 판가가 인상되었고 선진국, 신흥국 시장 판매가 호조로 인해 후판 가격 상승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3% 감소했으며 이유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일부 인프라 공사 이연 및 M2 중과율 축소에 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비용 증가분에 따른 판가 인상으로 영업이익률 훼손은 미미했습니다. 3분기 후판 매입가는 전분기 대비 30.6% 상승이 예상되며 2분기에 일부분만 반영된 1분기 판가 인상 효과는 온기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목표 주가는 12개월 선행 EPS 7,644원에 타겟 PER 10.9배로 이는 아시아 건설기계 쪽 평균 PER의 20%를 할인 적용하였습니다.
올해 기준 PER은 피어 대비 52.6% 저평가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살펴볼 기업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대형 금융지주 중 2분기 실적이 가장 기대되는 기업은 동사와 우리금융지주로 보여집니다. 고금리 예금 비중이 높았고 경쟁 완화에 따른 조달 비용 감소로 순이자 마진 개선이 가장 컸으며 증권 비중이 적어 거래 대금 감소에 따른 실적 부진 영향 역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하나지주의 2분기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9,188억 원의 지배주주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시장 기대치보다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은행 중 가장 높은 0.05%포인트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었고 이자 부문 이익이 전분기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카드사가 전분기 대비 실적이 소폭 감소했으나 증권과 캐피탈이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4분기 충당금 추가 적립 가능성을 감안해 목표 주가가 설정되었습니다. 동사는 배당 수익률이 7%에 이르며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영향의 수혜를 받아 은행 부문 이익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PER은 4.3배, PBR은 0.41배에 불과하며 자본 여력 및 ROE 등을 고려해 볼 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생활건강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었으며 투자 의견 또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3일 목표 주가 하향에 따른 보고서가 다수 나오면서 동사는 전일 3.73% 하락에 이어 6.15% 급락하였습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11% 증가했으며 기대치에 부합하는 무난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화장품 영업이익이 YOY 23% 증가했고 면세점 매출은 YOY 89% 성장했으며 후 매출은 YOY 51%까지 증가했습니다. 고마진 면세점 채널이 고신장했으나 국내 프리미엄 카테고리 매출이 YOY 20% 이상 감소했고 중국 사업 마케팅비 증가로 영업이익률 개선은 제한적 수준에 그쳤습니다. 음료 사업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YOY 6% 감소, 생활용품, 음료 사업 수익성 저하로 전체 영업이익률은 16.6%로 전년비 4% 하락했습니다. 중국 사업 매출 성장률이 YOY 10% 수준에 그쳤고 화장품 사업의 경우 중국 지역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물류가 지체되고 생활용품, 음료 사업의 경우 글로벌 원부자재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3,370억 원으로 전년비 3% 증가에 그칠 전망입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200만 원에서 175만 원으로 하향하고 투자 의견 또한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PER 30배를 적용한 가격이며 하반기 코로나 재확산과 원가율 상승에 따른 실적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당분간 주가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